요새 식당에 가면 네. 밥값이 확실히 오른 것 같아요. 좀 체감되시는 거 있으신가요? 일단 기름 넣을 때 네. 확실히 체감되긴 하더라고요. 뭐 가끔씩 배달비도 좀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비도 꽤 많이 올랐어요. 인테리어 비용. 네. 장난 아니게 올랐어요. 다 오르고 있네요. 네. 그럼 제 월급도 이제 오르나요? 좋죠. 네. 농담이고, 확실히 요새 유튜브를 보면은, 네. 인플레이션, 부의 흐름이 올라타야 된다. 뭐,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된다. 뭐, 부자가 될 기회가 온다. 네.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근데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뭐를 어떻게 대비하란 말인지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일단 그 주식 시장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좀 어려우니까 네. 언제가 가장 큰 기회일까요? 코로나 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주식 엄청 이제 폭락했을 때 네. 그때가 아마 가장 큰 기회일 거예요. 그것만큼 큰 기회는 없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장 경제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 말은 수급이 꼬였다는 거예요. 되게 좀 뭔가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가격이 출렁거린다는 소리예요. 기름값이 1,500원대 하다가 2,000원 넘어갔다가 지금 다시 1,700대로 내려왔죠. 네. 출렁출렁거린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는 이제 누군가에게는 위기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분명히 준비는 필요해요. 특히나 이제 겨울을 이겨낼 준비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곧 봄이 오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네. 저는 첫 번째로는 급여 외 소득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은 네. 급여는 뻔히 정해져 있죠. 근데 나가는 돈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올라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 남는 돈이 적어져 있겠죠. 음. 근데 만약에 급여 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돈을 계속 저축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전자랑 부자는 조금 다른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전략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 현재 급여만 있는 사람과 급여 외 소득이 있는 사람 점점점 양극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급여 외 소득을 만들고 나서 기왕이면 이 파이프라인이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금액을 가지고 더 많은 저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돈을 조금 가장 낮은 위험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다가 투자를 병행해 가야죠. 그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회원님, 근데 네. 이제 물가 상승되면은 네. 당연히 자산 가격도 오르잖아요. 네. 근데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면 네. 경기가 침체되고, 맞아요. 경기가 침체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 그래서 투자를 좀 쉬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방금 투자를 하라고 하신 네. 것 같은데 네.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일단은 그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네. 물가가 그냥 사고작 오르면 사람들이 못 느끼죠. 근데 급격히 오르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소비를 안 하니까 물건이 안 팔리게 되고 경기 침체가 오게 되죠. 경기 침체가 오면 직격탄이 뭐냐면 주식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 회사가 성장을 못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좀 더 그게 나아가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리스크가 지금은 투자를 안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리스크가 적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투자에만 올인할 필요는 없어요. 심지어. 그래서 아까 부동산도 다각화를 필요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급여 외 다른 것들도 다각화가 필요하고. 회원님, 네. 근데 그 리스크가 적다. 네. 뭐 포트폴리오 다각화해라. 네. 말은 쉬운데 네. 좀 그런 것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이제 항상 금액이 크면 뭐 아파트 한 개, 두 개 이걸 계속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빌딩 같은 것들을 검토할 텐데 입지가 좋은 곳에 뭐 특히 강남이나 이런 곳은 수익률이 2%가 안 돼요. 2%가 안 된다는 말은 지금 기준금리가 2.5예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예대 마진 더 붙이면 이게 이자가 4%, 5% 사이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월세를 받아도 대출을 좀 많이 일으키면 거의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나가야 돼요. 옛날에는 그래도 본전치기가 가능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러한 투자가 과연 리스크가 크냐 안 크냐 라고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절대 잃지 않는 방법을 지금은 해야 돼요. 지금 이 방법은 누가 봐도 똘똘한 빌딩 투자 좋은데 네. 만약에 이게 시세가 많이 오를 거라고 보고 지금 매달 마이너스 나도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혹여나 시세가 제자리면 나는 매달 1,000만 원 넘게 나가는데 그럼 이거는 잃는 투자죠. 네.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비틀어서 저는 대출을 일으켜도 수익이 최소 한 10% 이상 나오는 곳에 투자를 하면 그 리스크가 확 줄어들고, 그럼 남은 리스크는 뭐냐?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곳은 입지가 조금 안 좋겠죠. 네. 그러면 리스크가 시세가 안 오르는 거랑 공실률, 이 두 개거든요. 그러면 공실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노력으로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 공실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냐 없나, 네. 그동안 있었나 없었나, 그런 걸 따지면 되고, 나중에 금액 같은 경우는 시세가 많이 안 오를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너무 고점에 안 사면 돼요. 그러니까 저렴한 매물을 잘 찾아서 사면 이 두 개 리스크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따박따박 10% 이상 월세는 나오잖아요. 네. 이게 이제 리스크가 적으면서 잃지 않는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찾아서 실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제 지금도 이렇게 가능한 종목들은 빌딩이 아니라 지산들은 이게 여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아니라 또 다른 주제로 가면 요즘은 지금 돈 벌기에 뭐 가장 좋은 시기잖아요. 요즘 예를 들어서 경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집을 못 사고 그거 더 어려운 분들도 많죠. 네. 예를 들어서 고시원에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고시원을 임대해가지고 재임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 수익률이 좀 잘 안 나오고 공실이 있는 그런 고시원을 인수를 받아서 네. 내가 최소한의 수리를 한 다음에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얘를 돌리면 사실은 한 달에 현금 흐름이 500, 1000 이상 나오는 고시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들을 생각해보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부동산하고 접점 이해도가 있으면 좀 더 좋겠죠. 네. 아무래도. 그런 영역들을 좀 확장해 나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 같은 좀 사람들이 네. 지금 당장 그럼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당장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일단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원이 몇 개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부터 해야 돼요. 당연히 수입 경로가 여러 개가 돼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원인데 주말 농장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확한 것들을 인터넷으로 파는 분들도 있고요. 또 태양광 이런 것들 패널 사업해서 뭐 이렇게 매출 일으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 지어가지고 월세 현금 흐름 만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리고 전통적인 뭐 주식 뭐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현금 흐름 만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적을 만들어내고 그 성과를 가지고 그 노하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안내를 하면서 또 부수입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파이프라인 개수를 늘려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내 시간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시작은 생각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간절하게 절실하게 선언하는 거, 그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과거의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 그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것들을 통해서 실행을 하면서 돈 버는 방법도 배우고 조금 지속을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급여 말고 네, 소득이 없는데 네, 한번 깊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